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2인자가 무속인 건진법사를 통해 선물을 보내면서 통일교의 YTN 인수를 청탁한 게 아닌지 검찰이 살피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통일교 측 재단은 YTN 인수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진그룹에 밀려 목적을 달성하진 못했는데요. 검찰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이나 UN 사무국 유치 등도 청탁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을 추진하며 보도 전문 채널 YTN을 민간 기업에 넘겼습니다.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자, 그런 것을 갖고 공공기관이 자산 지분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유진그룹과 한세실업 그리고 통일교 측 글로벌 피스 재단이 뛰어들었는데 재계 72건의 유진그룹이 YTN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검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YTN 인수를 노리고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보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통일교 2인자의 청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인수와 함께 캄보디아 개발 지원, 또 UN 제5사무국 유치와 교육부 장관의 행사 참석,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한학자 총재의 뜻에 따라 진행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신용카드와 계좌 내역, 공공인증서까지 100여 가지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했지만 윤 전 본부장이 건넸다는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 선물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도 20일 정도 사용한 신형 아이폰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자본 세력들이 얽힌 YTN 매각 게이트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선물과 청탁 모두 알지 못하고 통일교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 측은 문제가 된 고가의 선물도 청탁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앞서 영상까지 공개된 디올백에 대해선 단 한 번 출장 조사 끝에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이번에는 디올백 때와 다를 수 있을까요? 이승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았습니다.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검찰은 그러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는 수단에 불과했다며 김 여사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이 휴대전화까지 반납하고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딱 한 번 출장 조사한 뒤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디올백 무혐의 6개월 뒤 이번엔 수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이 김 여사에게 건네졌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디올백을 받기 전인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통일교 2인자가 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가 선물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전 본부장은 대선 2주도 안 돼 윤석열 당선인과 독대를 했다고 했고, 공교롭게도 정부는 통일교가 사업을 추진해온 캄보디아 차관 지원 한도를 늘렸습니다.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배우자와 같이 그 영향력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알선수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알선수재죄 적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공여자의 캄보디아 사업 등 청탁에 해당하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 알선수재죄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고 실제 선물의 대가가 건네졌다면 뇌물죄는 물론 윤 전 대통령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비리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 수행비서 집, 코바다 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 김건희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했고 압수 대상에 통일교 고위 간부가 왜 김 여사 선물이다 이러면서 전 씨에게 건넸다는 그 목걸이, 그라프사의 목걸이, 샤넬백이었나 봐요. 고가의 가방이라고 했던 게 샤넬백, 인삼주가 적혔다는 건데요. 청탁 사안도 20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청탁, 캄보디아 메콩강 핵심 부지 국가 단위 공적 개발 원조 연대 프로젝트 등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건데 압수수색에서는 이제 목걸이, 샤넬백, 인삼주는 결국 확인하지 못했고 김 여사 측도 일절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황만 있고 준 사람이 난 잃어버렸어, 받은 사람은 난 안 받았어.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밝혀내기는 어려울 텐데 이 국가 단위 공적 개발 원조 5대2 자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좀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제 공적 자금으로 ODA 자금으로 배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외교부에서 좀 집행하는 자금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편성하고 ODA 자금으로 배정을 하는 것은 또 기재부란 말이에요. 그럼 기재부는 왜 갑작스럽게 캄보디아에 600억이 넘는 ODA 자금, EDCF 자금을 배정을 했는지, 그냥 자기네들이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실이나 다른 누구로부터 이렇게 배정하라고 요구받은 것인지, 그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왜 배정했어? 그러면은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면 누군가의 압력이나 부탁을 받고 한 것이 아닌가. 결국 이것이 이제 통일교, 건진, 김건희 이런 식의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여튼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게 상당히 통일교 입장에서 수지 맞는 장사인 것 같다.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샤넬백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1,000만 원 남짓이라고 한다면 거기다 인삼주가 뭐 산삼주도 아니고 그러면은 한 1억 안 되게 투자해서 648억 원을 받는다. 대단한 수익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일단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전대차관의 형태로 갔는데 특정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해당 국가의 그쪽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쪽 정부랑만 말을 맞춰놓으면 그 돈으로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80몇 년도에 있고 없었다는 방식의 그 ODA 지원이었는데 직접 특정 목적을 하지 않고 대부분 ODA가 어떤 거냐면 공적개발 원조지만 사실 국내 기업들하고 연계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에 예를 들어 PC를 놔준다. 어떤 장비를 놔준다. 그럼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뭐 노트북이 들어간다. 저개발 국가 학교 지원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얌체 같긴 하지만 그런 장비들을 지원해주면 이 학생들이 LG 노트북을 만약 쓴다. 그러면 쭉 쓰고 나중에 커서도 LG 노트북을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원도 있지만 사실 우리 기업들의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하는 것들도 꽤 있어요. ODA가. 그런데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648억 원을 그냥 준다. 인도네시아 648, 캄보디아 648이잖아요. 의심이 가죠. 그러면 간만에 20여 년 만에 이런 방식이라면 회의든 기한이든 뭔가가 단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영장에 적시가 됐다니 여기에 대한 의혹도 다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석연치 않은 과정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그렇죠. 밝혀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일보 따르면 이 전성배 씨와 가까운 인사가 전 씨가 굉장히 난처해 하는 상황이다. 잃어버렸다고 답하는 게 최선이었다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는데 그렇겠죠. 이게 이제 목걸이 잃어버렸다 난 준 적 없다 지금 이러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못 믿겠지만 어쨌든 잃어버렸다라고 그러고 진짜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줘가지고 감추라고 했다거나 그러면 증거물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뭐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여기를 압수수색을 했고 그다음에 코모라 콘텐츠 금고까지도 봤는데 거기에 없으면은 진짜 안 받았을 수도 있고 받았지만 어쨌든 문제가 생기니까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 뭐 감춰놨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목걸이 문제는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전성배 씨 폰에서 많은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문자 메시지를 봤을 때 뭐 잘 받았습니까? 이러니 이거 뭐야? 하면서 지금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전성배 씨도 사실은 본인의 폰을 압수당할 걸로 예상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뭐 경북 지역 기초 단체장들 후보들에게 돈도 받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면은 관련된 게 나왔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요. 우리가 6천만 원짜리를 뭘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거는 사실 현금도 아니고 현금보다 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현금 은행에서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지만 할 형편이 안 돼서 돈 많은 사람들은 항상 고민이 어떻게 하면 국세청에 안 들키고 현금을 마련할까요? 이미 마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딸한테 너 혹시 봤어? 어디서? 네, 뭐 혹시 너 뭐 어디 나갈 때 차고 나간 거 아니야?
야 이거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도에 깨쳤다고 해도 6천만 원짜리 잃고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전달된 것으로 그리고 어떤 보도에 따르면 전달되지 않은 정황 돌려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전달된 정황을 확인했다. 아마 문자나 이런 걸 확인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달이 됐을 거고 그리고 사실 버리지 않는 한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내에서는 버릴 데가 별로 없어요. 아 이거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목걸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의 부의 기준은 우리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뭐 5천만 원 정도는 쌀통에다가 보관하는 사람들이니까 6천만 원짜리 목걸이 같은 경우에 우리는 6천만 원씩이나 되는 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6천만 원밖에 안 되는 목걸이 뭐 그냥 어때 한쪽에 툭 치워놔서 잊어버려도 잊어버렸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권력자들이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보면 전례들을 보면 용의 주도하지가 않아요. 왜냐? 내가 권력자인데 누가 감히 나를. 그렇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물론 뭐 야당 의원도 전에 보면 그렇고 이거는 나오면 문제될 것 같은데 왜 이걸 안 숨겨놨지 한 게 툭툭 나와요. 그럼 이분들이 그냥 좀 약간 뭐랄까요. 거만하다고 할까? 권력이 영원하다고 믿었던 그렇죠. 거 아닐까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좀 이렇게 되게 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목걸이가 나올 수 있다. 지인에게 지인에게 잠시 파킹을 했든 어떻든 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입장문 내고 검찰 압수수색이 전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 아니냐며 반발했어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조악하다. 진짜 정치적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현대판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남부지검의 수사 의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부에서는 사실 압수수색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사실. 늦었지만 그래도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수사의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압수수색 다음에는 결국에는 뭐겠어요?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남부지검이 수사의 의지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추측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 이렇게 뭐 마녀사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그럼 수사하지 말아요. 전 영부인이니까 그냥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것 같으니까 그냥 수사하지 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거 웃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호인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갈래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치적 수사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졌다. 오히려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지금 늦어진 수사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마녀 사냥하고 있다라는 거는 품격 있는 제가 뭐라고 하긴 그런데 몇몇 국민들이 맞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예. 시사평론가인. 예. 네. 뭔지 알겠네. 무슨 뜻으로 얘기하시는지. 근데 참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건진법사 정선배 씨가 이제 양재동의 비밀 캠프 사비를 운영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관봉권이 이 비용 보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건진법사는 그래도 비용 보전을 관봉권으로 받네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화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뭐야, 나는 지금 돈도 안 주고 그냥 무료로 여론조사 해주고 뭐 좀 뭐 공천 달라고 했는데 관봉권으로 받아 화가 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동안 많이 벌어졌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누가 건진에게 돈을 갖다 줬는지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곧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러한 정황적인 증거들과 증언들이 현 시점에서 아직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곧 나올 것 같아요.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곧 사실관계가 국민들 앞에 다 밝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진 의혹 확산, 윤 정권의 비선 의혹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건진 법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이제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천국만 알다가 또 갑자기 등장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원래 이제 건진법사라는 사람은 과거에 뭐 자신이 이제 검찰 조사에서 스님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종교도 불교라고 하는데 그 불교가 원래 소속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조계종이 아니라 일광조계종이라는 사실상 좀 불교에서 인정하는 사이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원래 살생이 금지된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건진이 과거 했던 이런 어떤 뭐 세레모니로 보면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막 벗기는 이런 사진들도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일광조계종은 일반 조계종과는 다른 이제 유사 불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도비를 받으면서 20살 때부터 스님 행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실제 여러 차례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김한 기자님은 더 취재 과정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별의별 사업을 다 했는데 다 망했대요. 네. 식음료 사업도 하고 의료 사업도 하고 무슨 인터넷 사업도 했는데 다 망하다가 스님인데요. 예. 근데 실패하니까 이제 전업 무속인이 돼서 기도비로 생계비를 꾸렸는데 정확하게는 MB 시절 때 정치인들과 많이 좀 가까워졌다고 하고 실제 그 MB 시절에 연을 맺었던 정치인들이 윤석열 캠프에 대거 이제 흡수가 되면서 그때 또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의 고문으로 활동했고 친윤계 정치인들, 친-MB계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최근에는 공천 개입, 인사 개입, 여러 이제 그 개입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 주진우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기업인들이 건진법사를 한 번 만나는 대가로 1억씩 뭐 1억씩을 받아야 된다고 뭐 어떤 인물은 3억을 얘기한 인물도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그런 취재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고요. 건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 최대의 비선 실세로 막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속 취재를 할 때 건진이 이제 유명한 그 사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이름이 적혀 있는 정권 초기에 있었던 사진에 보면 그 이름들이 굉장합니다. 그 같이 걸려있는 이름들이 재계 총수부터 포함해갖고 뭐 이름 되면 아는 사람들 쫙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굿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규모의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여러 복합적인 소셜 네트워크가 작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거기에 이름 거는데 뭐 1억이다 이런 얘기들 들었었는데 건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태균 씨는 판이 경남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멀잖아요. 근데 이제 건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판이 강남이다.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봉은사 옆에 어떤 카페에서 뭐 공천 시절에 되면 늘 거기 가면 건진이 있었고 건진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에 말하자면 그 괴담처럼 떠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거의 드러나지 않은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몰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018년부터 사실상 그러면 윤석열 등장하기 전인 거 아닙니까? 네네. 공천에 개입해왔던 게 확인이 되고 사회 유력 인사들과의 어떤 친분이라든지 뭐 재계와의 영향력,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명태균과 건진에 대한 경고도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뭐 그런 것으로 놓고 보면 진짜 이 사람의 정체가 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게 오히려 일각에서는 명태균보다 건진이 파급력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공보다도 세다고 주진우 기자는 얘기하던데. 뭐 천공도 아니고 명태균도 아니고 이제 건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이제 영향력의 경우에는 윤석열의 캠프 그리고 윤석열의 인수위 그리고 실제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실에서 건진이란 사람을 조심해라 경고하기 전까지는 뭐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건진 법사에 대한 지금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고 새로 나온 게 있는 거죠. 예, 뭐 이제 건진 법사가 실제로 뭐 지난해 경마장에서 뭐 경마장과 강원랜드에서 200차례 넘게 윤석열 캠프에 있는 인사들과 통화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던 돈으로 뭐 도박을 했다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 인사 개입 의혹부터 공천 청탁, 인사 청탁 관여 혐의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출국 금지가 건진만 된 게 아니라 건진 일가가 모두 다 출국 금지가 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처남 기사를 봤는데 얼마나 세면은 처남이 인사에 개입을 해요. 건진법사 본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건진 일가 전체가 다 국정에 개입했다라고 보는 것이 무속인의 일가가 다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관계는 뭐 특정인 한 명, 그러니까 가장 센 한 명하고 이 사람이 특수관계라는 걸 주변에서 알아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거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건진이 V0였는지 V1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와의
특수한 관계라는 거를 그 주변이 알아서 이 부분을 처리해 주는 방식이 아니면 사실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개입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정권 초창기에 대통령실에서 건진이 대기업에 출몰하니 대기업들은 조심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출몰하면은 건진을 자제시켜야죠. 그렇죠. 이게 맞아. 반대로 생각하면 건진은 센 사람이야. 노이즈 마케팅 해준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건진이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했는데 현금 다발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듣지도 않은 이런 반봉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면은 뭐냐면 이거 공공의 영역에 돌아다니는 돈입니다. 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나올 때 돈다발에 이렇게 띠지가 종이로 붙어 있죠. 띠지 붙어 있는데 네네. 그거에 통째로 그게 있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는 일반인이 돈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어떤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곳에 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공공의 영역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그게 통째로 굉장히 갔다는 높죠. 거네요, 그 사람한테. 네. 야. 띠지도 않고 보관하는 이런 대범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게요. 그걸 그대로 제 생각에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돈이 하도 많았어서 너무 많아서. 네, 그 돈을 잊어버린 것 같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 이 경고를 할 때 명태균도 똑같은 방식으로 경고를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명태균한테 가서도 대통령하고 친한 거 알겠고 친분은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사업에 개입하지는 말아라 이런 이제 경고를 했다라고 명태균이 떠들고 다니는데 그게 역으로 이 경남 경북 정가에서는 더 명태균이 정말 대통령 같고 대통령이 경고를 저런 식으로 주나 봐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진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 효과가 났겠죠. 비슷하네요. 이게 이제 그 건진 처남 관련한 보도뿐만 아니라 지금 일단은 일가가 다 출국 금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건진의 일가가 모두 이번 정권의 인사 개입이라든지 인사 청탁과 연결됐을 가능성을 봐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사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아직 정치권 쪽은 더 뻗어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보도된 게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이건 뭐 김한 기자님이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캠프 시절에 이미 건진의 비용으로 양재동 캠프도 다 운영됐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 인사들하고 어떻게 건진이 또 여러 어떤 범죄 행위들을 지금 드러나지 않은 범죄 행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도 명태균 사건이랑 마찬가지인데 검찰이 이미 폰에 대한 압수수색 끝났고 그 통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관봉 다발까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증거가 나오는데 이 증거 건진이 수사선상에 오른 게 벌써 언제입니까? 폰을 압수수색 당한 지가 꽤 됐어요. 꽤 오래전에 폰을 이미 검찰이 다 확보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 속도가 겨우 요만큼이다. 이런 거에서는 이 사건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의혹이 남는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엔 VIP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어떤 증거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하고 그러니까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씨나 김건희 씨의 조사로 이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가야겠죠. 예.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걸이 부분 있잖아요. 그 통일교랑 연결해줬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6천만 원짜리 목걸이. 그렇죠.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가 한 덩어리가 있는 거고, 아까 저희가 이제 다뤄봤던 이 처남이나 건진의 일가가 실제 조직적으로 어떤 인사 개입을 했다든지 청탁을 혹시 받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기도비 명목으로 돈 받아가지고 공천을 누군가 청탁을 했거나 이런 대목이 있을 겁니다. 이제 덩어리 한 3개 정도로 건진에 대한 의혹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미 일찌감치 건진에 대한 수사는 더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좀 중간에 걸려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김건희 씨 수사하고 관련된 것도 명태균 씨 수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건진법사 쪽이 있고 명태균 씨 수사도 따로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고 뭐 명태균 수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명태균 수사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검찰은 어쨌든 지금까지 드러나 뭐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명태균과 김영선의 관계에서 이 수사를 끝내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거고 근데 후에 이제 어쨌든 계엄 탄핵이라고 하는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이제 좀 수사가 벌어지는 상태인 거고 근데 여전히도 보면 이게 이제 수사가 의지가 있다. 이 방향이 적절하다. 강도도 적절하다. 이런 수준으로 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명태균이든 건진이든 김건희와의 관계성이 우선된다면 수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과의 관계성이라면 수사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은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과 어쨌든 간에 모종의
깊은 관계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윤석열은 안 건드리려고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대선 전에 이게 수사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저는 되나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민주당에게 잘 보이고 싶겠죠. 원래 검찰은 그런 집단입니다. 그럼 윤석열 씨와 관련이 있더라도 지금은 이제 파면됐으니까 사실은 윤석열 씨도 소환 조사하고 윤석열을 건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것 왜냐하면 같아요. 공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대선 와중에 이재명 대세론이 커지면 커질수록 김건희가 동네북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김건희 씨 소환, 뭐 네. 예컨대 뭐 구속까지도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런 시나리오들을 얘기하는 찌라시 같은 것들도 돌고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이 어느 시점에 전격적으로 소환을 해서 바로 영장을 치는 뭐 이런 상황으로 가서 최소한의 면피를 함과 동시에 조직의 존폐를 지키지 않겠냐 뭐 이런. 대선 전에 김건희 씨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그런 전망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선택을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자는 있다는 거죠. 검찰의 의지만 가지면.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